이번 주에는 이제 학교 4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좀 2개씩 잘라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서강대하고 한양대를 한번 같이 묶어봤고, 그 다음은 성균관대하고 이화여대를 한번 묶어봤어요. 일단 서강대부터 한번 정시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나군에서 전부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군의 가장 상위에 서울대가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서강대가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서강대 전체군이 나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 한번 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서강대 입장에서는 약간은 우리는 그냥 연고대 낙수 효과만 받겠다,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대를 쓰는 애들이 연고대를 쓴다고 하면은 연고대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애들 라인 기준에서는 딱 잡으면은 얼추 뭐 1등 후반에서 2등급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충분하지 않느냐, 학교 입장에서. 그러면 탑티어들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해볼 때 우선은 가군은 연고 정해놓고 나군에서 이제 거기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서울대를 쓸 것이냐 서강대를 쓸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솔직히 그렇게 고민이 안 됐단 말이야. 그냥 점수 좋으면 서울대 썼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원래 서울대를 써야 될 정도로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나군에서 서강대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서강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서강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된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서강대는 굉장히, 성균관대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획기적이에요. 일단 수학과 탐구에 대한 선택 지정이 아예 없어요. 문이과가 수학을 확통을 봐도 상관이 없고요. 탐구도 자연계열이 사탐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산점도 없습니다. 그냥 과목 수만 채우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프리미엄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필수 응시도 없지만 가산점에 대한 영역이 없다라는 게 서강대 갖고는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 얘기는 정말 인문계열 최상위권 애들도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극상위권에 있는 대학 라인에서는 서강대가 아주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제한이 없으니까. 다만 왜 이렇게 제한이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서강대가 갖고 있는, 저는 한계점, 즉 의대가 없어서 굳이 그런 식의 지정 영역이나 가산점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왜냐면 전체적으로 원래 모집하는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학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공학계열을 오던 인문계열을 오던 어차피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뭐 충분히 누구든 수능이라고 하는 이 학업 역량만 우수하게 갖고 있으면 사탐이든 과탐이든 수학에서 미적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무슨 의미가 있냐. 아마 1학년 때 학교 내에서 그냥 우린 교육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하죠. 나군 전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모집하는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이루어져 있고, 인문자연에서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식융합 미디어 계열, 저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방과, 거기에 들어있는 미디어 계열 학과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가 없네. 네, 지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서강대학교의 이제 수능 시험의 반영을 보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반영 비율에 대한 어떤 가산점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계열 전체가 전부 똑같은 영역별 가중치를 주는데 눈에 딱 튀는 게 바로 뭐냐?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가. 인문계열도 그렇고 자연계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강대는 기본적으로 수학 그다음 국어예요. 수학이 43.3, 국어가 36.7, 그리고 탐구가 20.0, 여기에 이제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치를 제가 옆에다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특이한 게 뭐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기준치를 보잖아요. 그럼 딱 보면은 눈에 띄시죠. 자연계열에 있는 최종 등록자의 백분위가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인문계열에 대한 백분위가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반영 안 되니까 그냥 점수로 그냥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거야. 그냥. 내가 점수가 좀 돼. 예를 들어서 내가
2등급 초반이나 2등급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서울대는 안 되고 그치. 연고대를 상향으로 써야 돼. 그치. 그런데 적정히 여기야. 서강대는 쓰면 붙을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그럼 서강대 제일 좋은 과들은 다 자연계열, 공학계열이니까 나 공학계열. 반대로 애매해. 연고대 애매해. 그러면 인문계열로 약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 정말 교차의 천국이다. 여기는 교차의 천국이라고밖에 얘기해.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수학이다. 수학 일단 잘 봤다? 야, 서강대는 진짜 남는 장사 하는 거다. 그러네. 이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게 서강대의 어떤 정시 전형에 대한 어떤 트렌드다. 그러니까 서강대를 만약에 써야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기준점을 잡는다고 하면 그래도 2등급 중반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과를 쓰고 싶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93에서 92 사이 정도가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좀 인기 있는 학과들이. 네. 반대로 지금 인문계열은 91에서 90 사이에요. 네. 90이면 3등급 극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3등급 극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괴리감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3등급 극초 해봤자 틀린 개수 치면은 20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과목당 많이 틀려야 5개야. 5개 틀려야 간신히 3등급 나올까 말까 한 거거든. 전체적으로는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이니까 정말 20개 미만으로 틀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해서 그냥 야 무슨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 70% 컷입니다. 그러면 만약 평균 컷으로만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분위 기준했을 때 최소한 94는 되지 않겠느냐 라고 기준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래도 92 이내는 들어와야 평균 컷 50% 정도 컷을 기준한다면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2등급 중반대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2등급 초반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연계열이냐 아니면 인문계열이냐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한번 추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쳐도 제가 볼 때는 과목당 4개. 그렇죠. 거기다 또 수학은 또 틀리면 안 되겠네. 수학은 이렇게 되면은 거의 1등급 나와야 되지 않나. 오케이. 아니면 2등급 거의 극초 돼야 되니까 4개? 4개 이상 틀리면 일단 서강대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양대입니다. 네.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뀐 부분 중에 눈에 띄는 게 원래 과투에 대해서 가산점을 3% 줬어요. 원래 변환점수 했을 때. 그런데 이 가산점 폐지시켜버렸어요. 이거는 딱 느낌이 서울대가 더 이상은 원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안 줘도 된다. 즉 기존에 있었던 서울대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받아먹으려고 한 건데 그렇죠. 더 이상은 서울대에 대한 낙수 효과가 없어졌다라고 얘네들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투 많이 하지도 않을 것 같고 투를 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까지 잘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굳이 이거에 대해 가산점 준다고 해서 억지로 원한 애들에게 손해를 주는 게 합리적이냐 그거를 생각한 게 아닌가. 야, 이제 과학탐구 2는 거의 그냥 없어지는 분위기네요. 정말 극소수만의 학생들이 이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과투를 과연 하는 게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대를 쓸 때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능 100일 때야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수능 100에 만약에 원투에서 그때는 조정 점수란 거 줬다라고 한다면은 투를 하려는 인원들이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수능 100도 아닌 상태에서 조정 점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로 합격이 가능하다? 누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과거 같은 경우는 2를 할 거란 말이죠. 뭐 그런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서울대를 쓰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서울대를 쓰는 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효과 20%다 똑같이 반영해 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오늘은 정시지만 종합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종합에서는 2 분명히 가중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과, 이수, 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네. 예를 들면 기계 관련 학과를 쓸 거다. 당연히 물1, 물2까지 하는 애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진짜 내가 의학계열 쓸 거야. 그렇다면 생원, 하원 하겠죠? 근데 누가 생원, 하원까지만 하겠습니까? 생투, 화투도 하겠죠. 무조건 필수로 해갖고 와야 된다라는 강제성을 지금은 종합형에서 띄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게 강제성이 정시에 있었는데 서울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00%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울대의 두 번째 일반 전형은 다단계예요. 1단계가 수능 점수로 해서 2배수까지 자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2배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의 과투에 대한 비율을 찾아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진짜 과투를 한 애들이 1단계를 들어간 확률이 훨씬 많다. 그럼 과투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과투는 무용지물이 되겠지. 거기까지 서울대가 입시 않나. 결과를 발표해줘야지.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도 서울대가 어떻게 입시 결과를 나름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학교예요. 이제 이런 단계가 왔다라고 하잖아요. 정시에서. 그러면 정시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의 최소 수학하고 탐구의 선택 과목의 비율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과투에 대한 비율 인원은 보여줘야지만 과투를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과투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왜 학교가 거기까지 발표 안 하니까. 오케이. 가군하고 나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양대부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분할 모집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주목해서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나군의 이과 계열 학과들하고 나군에 존재하는 이제 문과 계열 한번 학과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가군에 있는 한 모집 단위에 비해서 나군에 있는 모집 단위들이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모집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네. 신소재, 화공, 미래자동차, 데이터 사이언스, 생명과학. 심지어 한양대학도 수학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거기 문과 계열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광, 행정, 그리고 상경 계열, 경영학과까지. 꽤 그래도 한양대의 인문 계열에서 메리트 있는 학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 그럼 나군에 있다라는 거는 서강대랑 한번 싸워보겠다는 소린가?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서강대하고 기존에 똑같은 그 느낌. 연고대 낙수 역할. 요걸 노리겠다. 야, 그러면은 또 고민이 되는 게, 일단 연고대를 써. 그런데, 서울대는 좀 살짝 속된 말은 좀 까리해. 그러면 서강대냐 한양대랑 두 개를 가지고 있네. 왜냐면 서강대는 전 모집 단위가 나군에 있지만 한양대는 나름대로 특히 공학 계열을 보시면 공학 계열 과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과들이 많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고 고민하겠지 당연히. 가구는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통적인 원래 과들이고 그냥 딱 심플하게 한양대 올만한 애들만 오세요. 그렇지. 딱 이거지. 예. 연고대 쓸 거야? 오케이, 우리는 안 받아. 우리 안 받는 거야? 우리는 안 받아. 우리 학교 오고 싶은 애들 써. 딱 요 느낌.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가끔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시도 나눴잖아요. 한양대가 가군에도 나군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군에도 한양대, 나군에도 한양대 쓸 수 있냐라는 쓸 수 있어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셨나요? 쓸 수 있습니다. 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양대를 정말 원한다? 가군 나군에 다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일단 한양대 수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필수 응시 영역들을 다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자연계냐, 인문계냐, 간호학과냐, 상경계냐에 따라서 영역별 반영비 좀 다 틀려요. 그래서 진짜 한양대부터는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필수 응시 영역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는 반영 비율도 다 확인을 해서 내가 어떤 과목에 장점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모집 단위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요게 이제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 자연계 35, 인문계도 30%예요. 상경계는 심지어 40%예요. 그리고 간호학과도 35%. 그러니까 최소 30% 이상. 실질적으로는 거의 35%에 가까운 반영 비율을 수학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이제 수학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게 왜 수학을 이렇게 진짜 중요시 여기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준수하는 게 제일 좋은가 수학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중요도가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다수 지금 보면 네. 수학은 거의 반응비율이 무조건 30% 이상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한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수학으로 줄 세우기가 쉽다. 즉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그냥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냥 인정하는 건가 학교에서도? 그렇지. 나 수학 잘하면 너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이미 현장에선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이미 그러니까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하면은 일단 수학 과목 다 잘하냐고 물어보는 음.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수학 잘하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학의 학업 역량이 좋은 애들이 전체 과목의 밸런스 다 좋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문과다 뭐 자연계 이딴 거 우린 상관없다. 그냥 수학 잘하고 거기에 네가 미적까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너 아무데나 너 쓸 수 있어. 거의 약간 이 마인드야. 지금 대학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를 만약 지원을 할 거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수학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양대가 워낙 과가 많다 보니까 입시 결과 기준에서 볼 때도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를 다 여기 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보려면 어느 사이트를 가야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 사이트의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요 밑에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가 다 나오네요. 4년제 대학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아까 보셨던 지금 보고 있는 한양대를 한양대. 만약에 치시잖아요. 한양대를 치시면 한양대 본교하고 에리카가 다 나와요. 네. 한양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제가 보던 요 전형 평가 기준을 보고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까지 전형 결과를 저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각 학교에서 올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어요. 다만 공신력이 있는 거하고 이거를 참고하되 이거를 100% 내가 믿고 여기에 맞는 7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학들이 우리 학교를 오려면 최소 요 정도 이상의 점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다는 점.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군하고 나군 기준에서 이제 차이점으로 우리가 보면은 가군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점수 때는 91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점수 기준 했을 때는 지금 95, 96 정도 사이에 잡히고 있고요. 네. 반대로 나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이 있는 게 96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학과들 기준하면 한 92, 93, 94 사이에 걸려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아무래도 상위권 등급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이 가군의 연고대를 붙으면 나군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평균치로는 나군에 있는 입결 평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기는 91에서 96이잖아. 반대로 여기는 90에서 94 사이가 훨씬 많은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가군을 쓰는 애들은 일단은 무조건 서울대 연고대는 안 쓰는 애들이라 봐야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서울대 우주선양 쓰고 그냥 한양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100분이 기준했는데 평균 컷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1등급으로 추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지. 잘하는 애도 2등급 한 초반대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2등급 중후반대에 있는 애들이 그냥 가군에서 연고대 다음에 있는 학교 라인을 그냥 간다. 요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나군은 아니다. 노리고 있다. 이거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나군이 훨씬 더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과들이 배치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군에서는 연고대를 못 써. 그래서 이제 한양대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군은 한양대가 1순위가 아니야. 연고대가 1순위야. 그리고 이제 나군에서 서울대를 쓰자니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서강이냐 한양이냐 골라서 쓴다는 소리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한양대를 쓰는 집단은 크게 두 개의 집단. 결국에는 연고대를 쓸 수 있냐와 연고대를 쓸 수 없냐로 구별해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1순위가 연고대냐 아니면 1순위가 한양대냐. 이제 그 차이네요. 그 정도 라인에서 만약에 연고대가 아니라면 가나군의 복수로 쓰겠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탑 6라고 불리는 대학 중에 이공계열로는 우리가 넘버 4다 하는 두 학교에 좀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인문계열의 넘버 4다, 인문계열 넘버 4는 우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학교, 성균관대하고 이화여대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